그림 보니까 대충 아시겠나요? 오늘은 동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인데요. 다들 아시죠? 배고픈 여우가 나무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먹고 싶어서 포도를 따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결국 포도를 딸 수 없게 되자 여우가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포도는 엄청 신개분명해. 저런 걸 누가 먹겠냐? 라고 가만히 달려있는 포도를 탓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죠? 깊게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놀라지 마시고. 니체의 철학에서 보면 르쌍띠망이란 프랑스 말이 나옵니다. 약자의, 강자에 대한 시기, 분노, 원망, 복수심 등의 심리적 기제와 그 현상 등을 뜻하는데요. 이 르쌍띠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본래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포도는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나무 위에 달려있는데 어차피 내가 먹지도 못하는 포도 여기라도 실컷 하는 거죠. 그래야 분이라도 풀리니까. 저거 아예 익지도 않았을 거야. 쉬어 빠져서 먹지도 못할걸 하면서 말이죠. 먹어보지도 못한 포도의 본질을 왜곡해 버리는 거죠. 일정 부분 그 여우가 이해되기도 하는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니체는 이 르쌍띠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행동을 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르쌍띠망의 원인이 되는 가치에 순응한다. 즉 내가 그 포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포도를 따서 먹는다. 둘째는 르쌍띠망이 되는 그 가치 기준을 내가 바꿔버린다. 즉 여우가 얘기했듯이 저 포도는 먹지 못하는 포도, 그 가치를 왜곡시키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약자의 강자에 대한 시기, 분노, 원망, 복수심 등의 심리적 기제와 그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니체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무려 니체님이신데 더 깊이 있는 철학을 얘기하신 거겠지만 그냥 단순하고 편안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포도가 정말 여우의 말대로 쉬어 터져서 못 먹는 포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여우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달고 맛있는 포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만일 저 여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포도를 한번 따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도를 내 생각대로 못 먹는 포도라고 그냥 그 가치를 바꿔버리겠습니까? 우리는 투자자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이 포도를 부자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부자,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네요. 부자라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겠지만 상대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부자를 꿈꾸고 있으니까 포도를 부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자에 대한 르쌍띠망이 있다면 그 부자에 대한 시기, 분노, 원망, 복수심 등의 심리적 기제를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느냐? 우리는 첫째, 내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그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자를 악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땀 흘리는 노동소득만이 신성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아니 구독자 아니시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도 속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일단 우리는 아직 부자가 되지를 못했죠. 슬픈 얘기입니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투자에 관심을 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마냥 부자를 욕한다거나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거나 부자를 악으로 본다, 노동소득만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르쌍띠망보다는 차원이 높은 거죠. 쭉 오르던 주식장이 전체 조정장이 이렇게 길어지고 미 국채 금리가 오른다느니 MSCI 지수에서 3점 비중이 축소된다느니 하는 소식이 호재보다 더 크게 들리면서 우리 삼전 투자자님들의 한 단계 깊은 차원의 르쌍띠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내가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내 주변에서 부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저기 벼락부자가 막 생기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거나 하버드를 갔다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지듯이 말이죠. 심지어 나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5%가 났는데 그 5% 수익 난 것보다 남의 수익이 20%, 30%가 더 지켜보기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못 사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내 주변에서 부자가 나고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지고 막 괴로워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삼성전자 말고 비트코인을 했었더라면, 테슬라를 했었더라면, 왜 테슬라가 이렇게 시총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이때 현대차를 샀었더라면, 이때 현대차를 샀으면 지금 4배의 수익이 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LG화학, 이때 LG화학을 샀었더라면 지금쯤 4배의 수익을 내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때 샀다가 이때 고점에서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서 그저께 팔았었으면, 이런 신의 영역까지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행운을 믿고 넘봐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으로 인한 이탈이 시작됩니다.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 투자 성공의 패턴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펀드멘탈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폭등하고 폭락해버리는 근본이 없는 무질서 속에서 말이죠. 이제부터는 눈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코인 하나에서 1,000만 원이 순간에 빠져버리는데 이런 잠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나의 수익은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나는 특별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까지 내재돼 버리니까 이런 착각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은 거죠. 투자에도 이런 인생 한방에 대한 르쌍띠망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목인 삼전 투자자 안에서도 이런 르쌍띠망이 생기게 되죠. 제 채널에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물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같이 모두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작년에 4만원대에 구매하신 분들이 이득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빠진 게 있죠.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우 차트 한번 봐볼게요. 오늘도 500원 하락 마감했네요. anyway, 작년 4만원대. 자, 작년이면 10월, 8월, 6월, 4월, 2월 이쯤에서 4만원대.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천운을 타고나신 분들이고요. 자, 4만원대 정도면 여기쯤 또 여기쯤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4만원, 또 여기 5만원, 이분들이 지금에서 7만원대의 가격으로 이분들을 지켜본다면 4만원대에서 3만원 정도가 올랐으니까 수익을 많이 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손절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공포의 시간을,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을 버텨냈었어야, 그리고 그걸 버텨내고도 1년의 시간을 꾹 쥐고 버텨내신 분만이 지금 7만원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 4만원대 이때만 해도 여기 4만원대 들어오신 분들은 한 달간의 이 행보와 한 달간의 이 하락 기간을 버텨내신 분이 지금의 7만원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삼전조차도 이렇게 미시적으로 볼 때는 무질서 그 자체인 거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늘 우리가 얘기했던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에 그런 끈질김이 없었다면 삼전조차도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작년에 4만원대에 구매하신 분들이 이득이 아닐까요에 최소 1년 이상을 등락을 버텨내신 분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닐까요? 라고 요 문구를 첨부하고 싶네요. 내가 왜 삼성전자를 사서 남들은 다 다른 종목으로 고수익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부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보이시죠? 이렇게 르쌍띠망하고 있다면 전혀 그런 고민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길고 힘든 이유는 가장 크고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가장 실한 포도를 맺어왔던 종목이니까요. 점프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뛰어야 되고 나무를 기어 오르더라도 한참을 더 기어 올라야 포도에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길고 힘들었더라도 그 시간을 인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삼전은 양질의 포도를 지어주었죠. 다른 투자 종목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전은 다른 종목과 투자 방법의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신이 투자의 달인이라거나 인간계를 넘어선 신계의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부디 이 무질서 속에서 투자의 패턴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 보면 질서 속에서 당신이 가야 할 투자의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